이 지금 특검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일단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보면 심리 과정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헌법 규정에 보면은 그 심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또 사회안정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도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무죄 처정을 받는데 1심에 심리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증인 신문 과정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다음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그 TV로 다 시청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말 맞추기 논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 이제 그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법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면- 말씀드리죠. 예,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중대 국가 재판 사안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 재판 공개 원칙이라든지 또 사법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이걸 공개를 또 재판 중개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09조에 있는 심리 비공개에 관한 중요한 이제 헌법적인 가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개정안이 그와 같은 이제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만 않고 더 이제 재판의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의견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좀 사소한 부분하고 조금은 무거운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11조상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수정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 공판 준비기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쟁점 정리하고 서로 이제 재판 진행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오히려 이걸 중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충실한 이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입법 과정에서 좀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재판에서 이제 공판 및 선고로 고치든지 아니면은 준비기일을 이제 제외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장 신문 길이라든지 보석 신문 길이라든지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제외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현행법에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쪽 7항에 보면은 이제 이 비식별 조치 면제 그리고 면책 규정 추가가 이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특검 사건이 이제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에 개인정보나 또 국가기밀 등 매번 이제 이 판사들이 또 직원들이 비식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것 때문에 그 다음 날 재판 이 진행에 좀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비식별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녹화 중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담당 직원이나 법관들이 비식별화의 오류나 내지 불충분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은 형사 책임 문제로 업무가 현저히 좀 지체될 가능성도 농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미 민사소송법에 있는 책임 면책 조항과 같이 재판 중개 관련 개인정보 등 비식별 조치를 면제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제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된다 이런 규정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사소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에서 저희 이제 사법부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계산상으로는 이제 중개시설이라든지 전문 인력 채용 이런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식별 조치를 면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안에 나와 있는 대법원 규칙 규정은 굳이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대법원 규칙을 이제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하면은 1개월 이상 또 소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공포 1개월 정도로 단축 가능하겠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세부적인 이제 사소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이제 무거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109조에 우리가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와 같은 법의 헌법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헌법 교과서라든지 행정법 교과서 또 이제 국가권력 규범론 교과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좀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나 또 지금 새로 이제 그 추가하는 이제 순직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여기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규정이 주어진다면은 적어도 이 부분 위헌성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신속 충실한 정원 확보에 좀 장애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원 거부권자의 정원 거부 사태가 좀 첫째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소법 147조 등의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정원 거부권자가 이제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정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제 재판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정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사 소속원이 재판부에 이런 이제 약속을 믿고 나와서 정언했던 그런 경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처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재판의 실질적인 진행에 좀 차질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헌법 109조 중개 예외 규정이 도입되면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는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동시에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가 아닌 이제 그 피해자 이제 내란 사건 피해자 혹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의 경우에도 정언 중개에 따른 정언 거부 사태가 좀 예상이 됩니다. 형소법 294조의 3 이런 걸 보면은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 때문에 이제 정원 확보가 상당히 곤란해질 그런 우려도 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가령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됐던 분들이라든지 또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해자의 어떤 범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정식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좀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정인의 경우에도 이 전체 국민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중계방송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정언을 깊이 하고 그로 인해서 재판이 사실상 굉장히 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재판 실무상 저희들이 이제 다수의 정인에 대한 정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인들이 이제 앞선 정인의 정언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면은 그다음 이루어지는 정인의 정언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정인에 대해서는 같이 나오더라도 좀 격리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정인의 정언의 어떤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부분의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좀 이제 요구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중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또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실하고 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이루어지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앞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봐주시면은 이제 살펴봐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는 큰 이제 의문 없이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자꾸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좀 무거운 주제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상에 이제 그리고 법률상에 또 이제 재판 실무상에 이런 충실한 정언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이제 내란 특검법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새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제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 역시 도입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중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네, 이성윤 의원님. 전주시의 출신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예, 뭔 일을 되게 하려면 안 되게 하려면 100가지 이유가 필요한데 되게 하려면 한 가지 이유라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게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이런 중계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내란 재판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올해 12월까지는 이제 재판 계획이 다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증인이 예, 520명이 넘어요. 그거 예.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 520일이 걸려 2년이 걸립니다. 그때 윤석열 또 석방해 줄 겁니까? 하도 이렇게 직위원 재판부가 국민들이 보기에 믿었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내란 전단 재판부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분출하는 거예요.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위원장님 저기 지금 그 8조에 보면 각 범위에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가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 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 공무원은 3명 이상 최병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10%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그 현재 세계 특검법에 6조 김건희 특검법은 6조 8항, 내란 특검법은 6조 8항,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은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에 법령 중에 검사와 군검사에 관한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은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그 공수처법 그 밖에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에 관한 권한에 관한 규정을 좀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특별검사 권한에 의해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좀 예,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을 예. 상세하게 좀 기술을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항은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조배숙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정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보였어요? 아까 많이 드셨어요. 본인 말씀을 제가 만들었던 거 아닌데 체크하러 가는 경우도 경고입니까? 확보를 할 때 모르세요?
뭐 하시는 게 여기까지 들렸는데 거기가 왜 안 들려요? 셀카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조배숙 의원님, 받았고 연결 시켜야지. 조배숙 의원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저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양당에 좀 공정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상임위를 이끄시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사실 곽규택 의원님이 아까 이의 제기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의원으로서의 항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그것보다도 더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하셨는데 뭐 저기 퇴장하라고 경고 조치하신 적도 없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하지만 유독 우리 당에 대해서 퇴장하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을 거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퇴장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발언권도 안 주시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입니까? 아니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발언을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게 됐냐면 위원장님께서 민주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녹화 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녹화 중계 이것은 온 국민한테 이것을 다 까발림으로써 결국은 제가 이거를 어떤 선거용이 아닌가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개정안 제가 보니까 7조에 보니까요.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군 검사를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휘 체계에 엄청난 그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성호 장관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이 보면은 이첩을 받지 않아도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군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하는데 검사는 원래 지금 체제하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검의 지휘를 받게 됩니까? 이거는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법리적으로는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법적으로 뭐 의원님들 결단하시면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네. 지금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게 특별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입법적 결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아닙니다. 예,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이었던 자가 3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부인도 감옥 갔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가 조작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직위원 판사는 왜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지요? 어쩌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로는 이제 적어도 12월까지 이제 그 재판 계획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 다만 한 가지 시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재판부에서 지금 관련된 3개 사건, 즉 조지호라든지 또 김용현이라든지 또 이제 윤 대통령 이 3개 사건을 갖다가 같이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개 사건만 놓고 보면은 마치 이제 재판 기일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개를 다 합쳐서 사실상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럼 최순실, 박근혜 있을 땐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했습니까? 예? 그때도 필요한 사건은 이제 병합해서 병합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6월에, 7월에, 8월에 한 달에 몇 번이나 할까요, 재판을? 예,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이제 3월까지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자, 그런 얘기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6월에 몇 번 했어요? 6월 달에는 이제 6월 9일 그리고 16일, 23일 이렇게 몇 번 했어요? 3번. 3번 그 사건만 따지면 7월에 몇 번 했어요? 7월에는 7월 4번. 예. 8월에 3번. 예. 자, 제가 6월, 7월, 8월 비교했어요. 예. 박근혜 국정농단 때 몇 번 했는지 화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저 화면을 보면 6월에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이 몇 번입니까? 재판 17번이에요. 7월에 몇 번입니까? 15번이에요. 8월에 몇 번입니까? 14번이에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6월, 7월, 8월, 17회, 15회, 14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개요. 몇 번입니까? 3번, 4번, 3번.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 결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특검 연장하고 그리고 검사 보강하고 그리고 파견 공무원 보강하는 이 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재판 중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부가 국민 앞에 더욱 이제 떳떳하게 투명하게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제 입법의 취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 앞으로의 지금 그 재판부 재판 계획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사인 사안이고 신속히 충실히 그렇게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셔서 이게 뭐냐? 나가서 이런 소리 들었다. 도대체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 구속 취소시켜서 법원의 신뢰를 뚝 떨어뜨렸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윤석열 석방시켜주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 가서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처장님 답변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재판부에서는 12월까지의 이제 재판 계획은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재판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진행하면서 본인 그 재판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결심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 이렇게 이제 정인 신문이 좀 이루어지고 자료가 이제 증거가 이제 검토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재판이 저 스피드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재판 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우려를 아시죠? 행정처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내란 수계로서 체포영장을 번번이 거부를 하고 또 최근에는 법사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겁박을 하면서 번번이 체포영장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한 명령이라고 교도관들을 겁박하면서 불법한 명령에 따르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기현 재판장은 이 내란범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로 재판은 이미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의 형사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범, 국사범입니다.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신속하게 진지하게 진행돼 있지도 않고 또 내란 수개마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지지부진한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1심 법정 구속 기한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석방을 노리지 않느냐 또 재판도 그게 맞춰서 질질 끄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비상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없겠느냐 하는 진지한 고민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답변이 느슨하십니다. 좀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탄생 배경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전체 재판 중계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만 좀 이제 수정만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늘 그 재판의 투명성, 충실성을 갖다가 더욱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처장님께서는 그 신상 노출 또는 국가안보상의 그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정보사를 예를 드셨는데요. 그 정보사에 바로 불법 수사단이 꾸려졌던 것이고 내란을 성공시켰더라면 이 국정정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민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의 특검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재판마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감시가 없는 거예요. 언론도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또다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또 예를 드시면서 그 정보사 같은 경우는 보호돼야 된다 아니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국민 위에 헌법이 있습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이익이 지켜지는 겁니까? 예,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네. 자, 박은정 의원님. 행정처장님, 예. 일단 이제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지기현 그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 지난 3월 8일 예.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면 그것은 그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고 그 비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법관의 어떤 전체적인 독립이랑 같이 해서 볼 때 법관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오류 이런 부분은 심급제도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고 물론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그때 이루했던 그 판결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판결이 그 판사의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내린 결정 또 판결 이런 것에 기초해서 법관에게 이제 징계가 있다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법리상으로는 허용은 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법원 중심적인 법관 중심적인 생각이시고 판결은 신급제도에 의해서 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중대한 비위,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따른 파면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찰하거나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시고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법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기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저하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사법상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도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이제 내란 재판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중대한 재판이라서 아마 저희들은 이제 이 재판이 어쨌든 이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결론이 속히 나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 안정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결론을 빨리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안 하고 있어서 기피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은 그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기피 사유 주장 기피 신청서에 적시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고 해서 재판 상황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기피 신청을 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이 사건을 더 이상 재판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예, 예, 이 특검 제도는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뭐 특별한 제도입니다. 예, 아주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고 가급적이면 국가의 기본 우리 검찰 제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중요한 사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이 특검이 기간 내 재소명을 다 못한다는 이유로 인원을 대폭 늘리고 또 기간도 한 달 이상 더 늘리겠다고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네, 그런 뭐 그런데 이런 불성이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거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기존에 검찰 조직에 애초에 맡겼다면 이제 기존에 하던 특검도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정상적인 조직에 의해서 한다면 훨씬 더 기존에 유능하고 잘 훈련된 그런 그 조직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랑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기존 조직은 다 무시하고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비정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오히려 사건의 부실화는 더 강화될 거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아시잖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전형동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공청회도 했지만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또 여기서는 또 검찰 개혁 방향의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특검은 또 그거가 또 역방향이잖아요.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집중된 특검에서 모든 걸 수사하겠다고요. 이런 검찰 개혁의 명분도 수사 없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 특검으로 인해서 이 얼마나 일선에 또 수사관들이 많이 또 차출이 되고 검사가 차출이 돼서 민생 수사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제 사건 증감률이 이게 특검 출범 이후에 무려 30% 이상. 특히 남부지검의 경우에는 무려 4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검 한다고 하면서 예산 낭비, 그다음에 또 그 일반 민생 사건 또 처리 지연에 따른 민생 파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감한 좀 예, 어쨌든 뭐 국회에 의원님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는 뭐 뜻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도 상당 정도 또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일련 행위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은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원님들 결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지연되는 바가 있지 않냐는데 그건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 특검 문제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형사 사법 체계의 어떤 변화 과정이 지금 2,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일부 지연되는 바가 있는데 저는 뭐 특검이 어떤 종료되고 나면 다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특검 연장으로 120여 개사에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생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낭비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민생 살피는데 이제 법무부도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이라든가 내란 특검법 개정을 통해 갖고 좀 수사 역량을 좀 보강해 갖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그 검찰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고 이게 특검 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재판 중계 논의가 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예. 국민들이 죽을 뻔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이 직접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초를 써서 남겨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합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책 규정 같은 경우는 집어넣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비식별 조치에 대한 정의 규정은 법원행정처 의견에서 저희가 정의 규정을 조금 더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공개 부분, 그러니까 중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1심 재판에서 공판 준비기일 부분은 제외하는 것은 예. 저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제외되는 예. 것이고요. 중개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판과 그다음에 선고 정도만 남는 것이겠죠. 예. 그런 정도에 대한 중개를 하는 것이고 재판의 일부를 중개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헌법 109조를 지금 행정처장님 계속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109조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재량이잖아요. 예. 법원이 이럴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피고인에 대한 그 권리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는 지금 이 내란으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1심 재판은 중개한다라고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넣어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절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제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는 이게 그 대법원 규칙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예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과 규정은 1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책 규정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실명화에 대한 면책 규정은 요번에 저희가 같이 개정하는 예. 김건희 특검법이나 그 순직해병 예.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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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내용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12.3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바로 며칠 뒤에 법사위에 와서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판단이 옳았다는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사법부에서도 이 이제 비상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비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결국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재판에 정말 어떤 헌법적인 이제 이슈도 없이 정말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들도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시비가 있을 걸 이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뭐 사소하지만 아주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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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이 특검 완성되지 계속해서 수사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저희들 수사가? 예, 기술적으로는 그런 좀 우려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행정처장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시지 말아야 될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이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제는 다른 형사상의 내란죄에 관한 재판을 하는데 마치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하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이란 말씀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번 지금 특검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기한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무기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되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무슨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기현 판사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기현 판사가 뭐 오로지 재판 7월 달에 3번, 뭐 8월 달에 3번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건도 가지고 있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행하는 몇 번 사건이라든지. 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예, 결국 그러겠습니다.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계속 재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재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3건 한 것을 가만 있으면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조사해 갖고 오셔서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자,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CCTV 열람한 것이 지금 시중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부분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강제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와서 열람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니 공개되기 때문에 강제조사 이런 운운하지 어떤- 말고 네네.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법사위에 저는 권한받게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에 관한 소관 사항은 법무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유출 경위 조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뭐 구치소 내부에서 유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했죠. 네. 1차 보도자료에는 박지원이 주요한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삭제 지시란 말이 삭제됐죠. 삭제됐다기보다는 예, 하여간 뭐 거기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윤석열이 김기현 당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죠.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국정원장이 감사를 시켰는데 감사 결과 지난주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지원이 삭제 지시한 SI 문건 등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다. 메인 서버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문건을 활용해서 국정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 갖고 제가 유무죄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뭐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반증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한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제시도 안 받고 또 우리 변호인이 그러한 문건을 재판부를 통해서 국정원에 요구를 하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충분히 뭐 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변호인이 재판부를 통해서 국정원의 감사 조례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은 만약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줄 수 없지만은 재판부를 통해서 요구를 한다고 했으면 준다고 그랬어요. 제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삭제 지시했다는 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했고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면 또 그러한 문건이 현재 국정원의 실무자들이나 메인 서버에 있다고 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좀 현출하셔갖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제출되면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죄 없는 피고인들은 4대 권력기관에서 정치 공작으로 고소한 내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증거들이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의 공소의 위법 여부가 있는지를 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조배수 의원님.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좀 나눠보세요. 저희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 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대체 토론 끝나고 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법률안에 맞고? 대해서 토론 마치시고 나중에 하시죠.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대체 토론을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직접 이제 법사위에 오늘 상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예. 예. 지금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된 그 법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상정이 됐는데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PT를 좀 띄워주세요. 제가 PT를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잘못은 굉장히 그 문제는 특별재판부 구성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이요. 보면은 이게 국회, 법원, 대한변협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배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결정을 한다. 대법원장이 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또 제외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법원 그 행정 이 사법 행정에 있어서 이 재판부 구성은 사법 행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사법 행정도 이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입법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게 사법행정에 대한 침해고 결국은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닌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그랬고 지금 이 건에 있어서도 저희들 위헌적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예.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보니까 지금 검찰도 특검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검찰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특별 검사에서 수사를 하고 또 재판도 지금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금 지기현 판사를 인사 조치를 하면은 이 법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결국은 판사 재판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맞으니까 지금 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사실 이 특별재판부는 과거 볼 때 이거는 이 정치적인 그 반대파를 어떻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재헌의회에서도 그 엄중한 시기에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니라 재헌헌법 부칙에 특별재판부의 설치 근거를 두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엄중한 국가대난 시절에도 역시 개정헌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 의회의 모든 이제 우리 그 앞선 선각자들께서는 사법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현행헌법 역시 이제 군사법원만을 갖다가 유일하게 특별재판부의 어떤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8월 15일 날 8.15 때 저도 대법원장님 모시고 국민 임명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80분의 이제 국민들 중에 한 분의 목소리가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울림을 저는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법원의 구성 운영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법원과 법관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이제 헌법 체계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
법원이 아닌 외부 이제 권력기관, 국회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입법부의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잘 살펴서 지혜로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정말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네, 전현희 의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예. 최근에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보면 통상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994일이 평균 심리 기간인데요. 이 사건은 3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알 재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 현재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두 번째 사례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 사건입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속전속결 그런 재판을 했는데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은 그야말로 느릿느릿 세워라 내오라 하는 이 사실상의 지렁이 속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140일의 재판은 겨우 16차례 열렸고요. 이 박근혜 국정농단 경우 아까 서영교 의원님 지적했지만 280일간의 당시에 116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재판을 비교해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사건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구나 지기현 재판부 사상 초유의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 산정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런 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판사가 이 내란 재판, 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 위반 소지는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법원만 규정이 돼 있고 각급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법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의 어떤 이제 자율성을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신급제를 통해서 또 연임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법부를 더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말씀 주신 그런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뭔가 자정 조치를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네. 비교섭 단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원정 의원님.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최희재 그 원장님, 네.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숙의 대통령이 2022년 7월 국정원에다가 고발 사주를 한 거거든요. 수사 의뢰하겠다는 국정원에게 고발해라. 이 사건이 지금 이 첩보 보고서가 삭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장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무고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그 삭제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윤석열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법무부 차원에서 이 무고한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금 공판 검사가 법무부 그 검찰에서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내란 숙의 정치 수사를 했던 이 검찰 정권이 얼마나 무고한 기소를 했겠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고발 사주, 기소 사주 이런 걸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 무마, 수사 은폐, 불기소. 이 와중에 김건희라는 사람은 2022년 7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구속된 범죄 사실을 보세요. 이런 내로남불 이 정권이었는데 윤석열의 이 범죄 행위, 이것은 범죄 행위거든요. 이 보고서 삭제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 사주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러한 고발 사주, 정치 수사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하고 전부 다 기소해가지고 전부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무고한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전 정권에 대한 이 표적 수사,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도 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법관들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좀 안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언이 위축되는 상황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어주십시오. 법원을 믿어주십시오. 법원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해치진 않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은 뭘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도 이제 12월까지의 어떤 재판 아니 계획을 보세요. 예, 법원행정처장님 왜 그러세요? 왜 법원은 대책을 안 세우세요? 그러면서 왜 법원을 믿어달라고만 하세요? 믿기세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박근혜 때 한 달에 17번씩 하는데 지기현 한 달에 2번, 3번 해요.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다른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근데 여기도 다른 게 많은 거 확인됐잖아요. 그럼 믿어달라. 당연히 법원 믿어야죠. 법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님은 왜 안 움직이세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또 미뤄져서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님 역사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법원 행정처장님의 법원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법관의 자격은 뭘로 정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뭘 근거를 두고 있죠?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정한 대법원의 근거가 있죠? 법관의 자격은 누구의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지기현 재판부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가만히 안고 있죠? 룸살롱 다녀왔어요, 안 다녔어요, 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이제 저희 윤감실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뭐 하세요? 일반인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게 두실 거예요? 왜 자기 감싸기만 하시죠? 룸살롱 가서 650만 원의 향응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명확한 어떤 이제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징계 조치가 바로 나왔을 그런데 겁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가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제 혐의 사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원행정처장님 손이 안으로 굽는군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법원행정처장님과 법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기현 재판부를 바꾸셨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대로 윤석열을 그대로 풀어줄 생각이십니까? 그 생각이십니까? 그럴 생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오랜 기간 법관생을 했고 저는 이제 재판이 많은 모든 법관들이 역사 앞에 자기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게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모든 지부장을 제가 재판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 역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대책을 만드시고요. 그러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지금 몇 개월째 하십니까?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더 하시죠. 3분씩. 네. 각 당에 그러면 한 분씩 더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헌법에 상권분립 이거는 바탕이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네, 그럼 두 분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하세요. 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재판부를 이제 권력기관, 특히 외부에서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저는 사실 이 재판부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불만 많습니다. 저번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조차 없이 다 기일이 추정돼 있어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상급 법원의 판단이 아닌 일반 법원의 판단을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해서 그냥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증인이 신청돼서 지금 재판에 대해서 결론 안 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만약에 제때 결론 내려서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2심에서 판결에 오류가 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진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됐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례적으로 빨리 된 것이 아니라 그 633 원칙에 따라서 1년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1년을 훌쩍 넘겨서 더더군다나 2심 판결의 오류 때문에 훨씬 많은 기간을 쓴 것이잖아요. 그 재판이 오히려 지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이제 그 선거재판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재판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접수로부터 그리고 처리되기까지 한 34일 정도 이것이 처음부터 이제 전압으로 예정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을 갖다가 대법관들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다수 의견, 반대 의견.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불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를 국민의힘에서 정한다든지 향후에 그러면 이게 관례가 돼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은 우리 헌정사에서 여대 야소인 국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여대 야소만 되면은 무조건 재판부 정해서 그냥 재판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죠. 또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들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자청해서 받아요. 증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쓰고 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정해가지고 만약에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게 재판이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재판의 균형이라든지 그 법리나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 모든 분쟁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쟁이 다 법원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조직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이라도 외부의 어떤 이제 권력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어떤 재판부 구성이 좀 이제 좌우된다.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 누가 이제 사법을 재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점이 저희 전 재법관들이 정말로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네, 이상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회장님, 예.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그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맞습니다. 저는 사법권도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이게 사법권도 국민주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법원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3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란 사건을 기존 사법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찬성이 66%가 나왔어요. 매우 찬성이 42.6%, 찬성하는 편이 23.4%, 반대 30%, 모르겠다 3%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에 3월 8일 날 윤석열 시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불면에 내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제 조금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원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직위원재판부에 대해서 저는 직위원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2월까지 구속사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건만 하고 있어요. 피고인 8명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만 재판하는데 뭔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몇 명 증인 신문한지 아세요? 어떻게 연말까지 끝냅니까 이거를? 일요일도 없이 매일 해도 500일이 넘게 걸리는데 이러니까 국민들이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3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 기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영장 기각된 걸 보면요. 구속의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듣다 처음 들었습니다. 어째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한 자료가 부족합니까? 중대하면 중대하지. 그 사건을 횡령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3명을 싸그리 기각했어요. 이러니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장 재판부도 기각하지, 내란 재판은 재판 안 하지. 이러다 윤석열 풀어주고 나중에 내란 무죄 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특정 재판, 개별 재판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당부 이런 부분하고 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 그 개별 재판에 대해서 혹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튼튼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역사는 5,000년 역사 처음으로 신입 대탈을 일으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왜 법원은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왜 그런 식의 특별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원은 옛날 지금 왕조시대 네, 살면서 두 분씩 하기로 해서.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헌법 84조의 소추의 뜻이 뭡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대답해 예.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잘못 들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뜻이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 공소 제기만 뜻하는지 아니면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다수설이나 헌법 체계 보면은 대부분 형사상의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재판 정지 이유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헌법 84조를 들어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헌법 체계 보면 그게 다수설이 아니거든요. 저는 소추를 기소 외에 재판 정지까지 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법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오죽했으면 헌법 84조 한 줄 쓰고 더 이상 이유를 못 씁니까? 쓸 수가 없죠. 헌법 84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됩니까? 그리고 줄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간곡하게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해달라. 이 특별재판부 보면은 지금 결국은 지기현 판사를 압박하고 한마디로 이 일종의 이 내란 재판을 본인들이 원하는 결국은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 했으니까 이거 무죄 나오면 큰일 나니까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오죽했으면 경향신문까지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결국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도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에서 나중에 결정이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나와도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특별재판부가 추진이 돼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지에 따라서 역사적인 재판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체되고 지금 대법관 증언하겠다고 해서 법원을 흔들고 하는 이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태에 법원이 해야 될 일은 그때그때 다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태 의원님 토론하시기에 앞서서 처장님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합의부가 몇 개 있습니까?
20개 정도라고 합니다. 20개 정도요. 예. 예, 그 각각 합의부마다 특정 사건들을 전담하는 합의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을 다 하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예. 있죠. 예. 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20개 정도의 합의부에 1개 내지 2개 합의부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우리 박현택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 처장님, 예. 그 어떤 사안이든 문제만 발생하면 보통 그 사법의 독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헌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칙인 건 맞습니다만 예. 아,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는 사법의 독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사법의 민주성이라는 것도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 또 사법의 어떤 책임성이라는 것 이것도 선진국에서는 많이 논의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만 유일하게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그 도구마처럼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일선 재판부에서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영장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상식 공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결정들, 판결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장기간 이것이 반복되고 고쳐질 뜻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는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만이 법원 행정처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든 저러든 국민한테 욕을 먹든 말든 사법의 독립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 행정처장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 와서 대신 비난받는 것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의 독립의 근본 가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전제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의 독립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이제 독립은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는 말씀- 정의나 국민적인 상식이나 이런 그 국민의 행복,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사법의 독립인 것이지 사법의 독립이 국가의 또는 법원의 목표가 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의 당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급제도라든지 이런 그래서-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처장님도 아마 속마음으로는 저런 재판부, 저런 법관들 문제점을 지적도 못하고 바꿔놓지도 못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나는 가슴을 아파할 뿐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뭔가 어떤 권한이나 법제도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입법적인 좀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처장님도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도 존경하는 법조인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재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약자와 사회적 이제 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재판을 통해서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신급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통일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의 어떤 일률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향하는 사법의 본질하고는 조금은 이제 결을 달리합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란범이 그 다양성의 가치를 예란범이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토론 안 하셨죠? 네,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인식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재판부가 생기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국민들의 인식은 지금 재판부가 내란 사건 판결을 맡을 경우에 그 심판의 결과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론입니다.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사법당국 자체가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제 식구 감싸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윤남근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대택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법관 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망이 높은 분인데 어쨌든 정대택 씨와 최은순,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서 법정에서 최은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버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켰던 그 윤남근 판사가 얼마 뒤에 그 부인이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에게 23억을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돈으로 그린벨트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소유한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해제된 그린벨트 옆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거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각종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당국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윤남근 하나의 문제이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제가 여기 입장 표명 보내신 거에 보니까 전부 다 어쨌든 별도의 재판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만 잔뜩 써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슷한 이유인데요.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열린공감 TV에서도 봤지만 우리 백혜령 경정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같은 경우가 검찰이 나서가지고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온갖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법무부 내부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검에서 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조사를 하다가 또 동부지검의 우리 이문정 검사장님께서 또 나름 또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지휘권자를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으로 바꿔갖고 동부지검의 그 수사본부를 두고 지금 지휘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도 최 의원님 답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부분은 늘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은 그 해당 이제 법관이 2007년도에 퇴직하고 2017년도에 아마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전직 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좀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책임을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12.3 사태 직후에 그 위헌성을 국회의 어떤 헌법상 보장되는 이제 이런 권력을 이제 다른 권력 기관이 이제 침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어떤 건전한 헌법 의식하고 달리 가지는 않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업계에 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현직 법관과 사법과를 할 때 재판 결과에 의해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걸 통상 파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좌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이 국민적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윤남근 판사께 사실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퇴직하신 분, 그 이후에 10년 후에 그런 뭐 금전 거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과연 범죄적인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이제 금전 거래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이 뭐 드러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최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예. 저는
답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에는 재심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예. 재직 시에 금전 거래나 또는 사후 공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분이 이미 변호사로 전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생을 그로 인한 피해를 안고 반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한 범죄 이익을 누린 사람은 대통령 가족이 됐어요. 이 분이 당연히 재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거 잘못된 재판, 권력 남용이거나 아니면 부패와 연루됐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다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익적으로 고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는 자리가 이 국회이고요. 그걸 지금 최혁진 의원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은 잘 모르시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입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법 피해자, 그러니까 검사 판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 체계가 공수처가 조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기소도 할 수 있죠. 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왜? 피해자는 살아있고 재심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사법부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당사자가 복관을 하다가 전직을 했다, 변호사를 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것으로 다 이해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 분만 하시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네. 네, 조배숙 의원님 하시죠. 예,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안건 5항에서 17항까지 관련해 가지고 안건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 57조 2에 보면은 5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이렇게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또 이 전제 조건인 간사와 협의하여 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좀 간사를 선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감사 선임 절차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안건 조정을 신청을 하되, 그런데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겠다,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원이 지정을, 만약에 혹시 이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위법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법안심사 1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교섭단체의 입장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구성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쪽은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조배숙 의원님이 이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라고 하셨고요. 간사 선임을 위해서는 우선 위원 중에 호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제가 이 간사 선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호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배숙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까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발언을 제가 다시 되풀이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관계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께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아마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대체 토론 그 기간에 충분히 아마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우리 김용민 간사께서 이 안건조정소위원회에 두 분 희망하시는 분을 의견을 여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 중에 두 분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히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일정 제18항부터 52항까지 이상의 (3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는 박지원 위원,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정수가 몇 명이요?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그러면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등 세 분과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님,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등 두 분, 비교섭 단체에는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을 안건조정소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이 영상 들어가서 다 몰라. 들어와.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선임과 또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